자, 실전 모의고사 4회 정비례 반비례 뒷부분 25분부터 문제 팁 주도록 하겠습니다. 정비례 반비례를 덜 배운 반이 있어서 먼저 배운 반에 합쳐서 팁을 뒷부분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25번 톱니수 X개 40개 두 톱니바퀴 AB가 서로 맞물려 돌아간다라고 했을 때 A가 Y번 회전한다라면 B는 3번 회전한다고 한다. 톱니바퀴 A는 톱니수가 20개일 때 A는 몇 번 회전하는가. 자, 먼저 정비례 그래프일 경우 X분의 Y는 A, Y는 AX 그래프라고 생각하고, 지금 25분처럼 반비례 그래프일 경우 X 곱하기 Y는 상수 A라고 뒀을 때 Y는 X분의 A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X 곱하기 Y는 A로 봤을 때 40개의 톱니바퀴인 A와 3번 회전하는 B가 합쳐져서 X 곱하기 Y를 했을 때 상수인 XY는 40 곱하기 3, 즉 XY는 120으로 설정하고 문제 해결하는 답을 찾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4번 오른쪽 그림은 반비례 관계에 있는 그래프입니다. 자, Y는 X분의 A 그래프를 나타내고 있고, 그래프 위에 두 점 P와 Q가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자, 두 점은 각각 3과 5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P가 3, Q가 5. 자, Y좌표의 차가 2라고 했을 때 상수 A의 값을 구해라. 자, 그렇다면 Y는 X분의 A라고 했을 때 X에 3을 넣었다라면 3분의 A. 자, 그 다음에 X에 5를 넣었다라고 한다면 Q점 5분의 A. 자, 두 수의 차이라고 한다면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면 되므로 3분의 A 빼기 5분의 A는 2라고 하고, 자, A 값을 구해 넣으면 A 값은 쉽게 도출돼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번 오른쪽 그림은 공장에서 윤나와 준석이가 X분 동안 만들어내는 물건 Y에 대한 그래프이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 문제의 핵심은 시간이 분으로 표시될 때 준석이가 만드는 양보다는 같은 시간일 때 윤나가 만드는 양이 더 많다라는 내용을 보고 문제를 풀어야 하고, 그 다음에 직선 그래프이므로 Y는 AX 그래프, 즉 정비례 그래프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1분 동안 만들어지는 양을 20분일 때 60개, 20분일 때 100개, 그러면 1분 동안 만들어지는 양은 전체 개수에서 나누면 쉽게 답을 구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22번 원점과 점 P 2와 마이너스 3을 지나는 직선이 두 점 Q와 R을 또다시 지난다면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원점과 점 지나는 두 직선이라 그랬으니까, 자, 원점과 점 2하고 마이너스 3을 나타내는 그래프를 찾으면 2하고 원점인 0, 그 다음에 마이너스 3과 원점 Y좌표 0, 이렇게 해서 X와 Y좌표 전가량인 Y는 AX 그래프일 때 A를 찾는다라면 X 전가량 2분의 Y 전가량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3X, 즉 정비례 그래프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두 점의 좌표를 각각 대입을 해서 마이너스 4와 A, 그 다음에 B와 마이너스 9 두 좌표를 Y는 마이너스 2분의 3X 그래프에 대입하면 전체 A하고 B를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21번 어떤 수조 바닥에 마개를 열고 물을 빼는 과정입니다. 다음 물의 높이는 Y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았다. 이때 수조의 형태로 가장 알맞은 것은, 자, 물을 빼고 있는 과정에서 높이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초기에는 빠르게 빠지다가 급하게 빠져나오다가
자, 일정 부분이 되면 완만하게 빠져나오는 그래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제일 처음 그래프에서 먼저 심하게 빠지려고 한다라는 그래프를 생각하고 그 다음 완만하게 빠지는 그래프로 가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빠지는 그래프니까 실제 우리가 나타내는 그래프 생각하는 것과 반대 그래프로 생각을 하면 될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 먼저 위에 있는 부분의 면적이 좁고 시간이 지남으로써 면적이 넓어지는 그래프를 생각하면 21번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0번. 자, 진욱이가 자전거를 타고 직선 도로 위를 움직이고 있고 출발한 지 X분 후에 출발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Y라고 한다라고 했으니까 X하고 Y로 본다라면 시간이 지나면서 10분 후에 가장 많은 곳을 이동하고 빨리 걸었다가 다시 속도가 점점 떨어졌다가 15분 뒤에부터 속도가 다시 조금씩 붙기 시작해서 25분 후에 다시 또 많은 거리를 갈 수 있는 속력을 누리고 있는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자, 본래 전체 그래프를 이해한다라면 얼마 뒤에 첫 번째 XY 관계식으로 나타내는 오른쪽 그래프가 같다라면 두 번째로 방향을 바꾼 지점은 출발점으로 몇 킬로미터인가 라고 말했기 때문에 전체 그래프로 본다라면 10분, 그 다음에 속도가 줄어드는 15분, 자, 그 다음에 30분 이렇게마다 출발점으로부터 방향을 바꾸는 지점이 발생하므로 두 번째 부분은 쉽게 찾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19번 점 A하고 마이너스 B가 제 3, 4분면 위의 점이라고 한다라면 A 부분도 부호는 마이너스 B 부분이 마이너스이므로 마이너스 B에서 B 부분이 마이너스, 실제는 플러스가 돼야지만 마이너스 부분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A도 마이너스, B는 플러스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면 쉽게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자, A는 부호상으로 마이너스, B는 부호상으로 플러스입니다. 자, 그때 다음 중 제 4사분면 위에 점을 찾는다라면 4사분면은 X좌표가 플러스, Y좌표는 마이너스 부호가 되는 부분을 찾아내면 쉽게 19번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18번 A-2, B 플러스 2, 즉 X좌표는 A-2, Y좌표는 B 플러스 2, X축 위에 있다. 자, X축 위에 있다라고 문제가 나오면 실제는 Y 부호가 반대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Y 부호가 0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Y축에 있다라면 X좌표가 0이라고 생각하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즉, 예를 들면 X축 위에 있는 앞에 점 좌표 B 플러스 2를 0으로 두면 문제에서 B점을 쉽게 찾아낼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 17번으로 갔습니다. 자, 2를 통해서 문제를 푸는 부분이면 앞에 1차 방정식 활용 부분에서 등식에 중간에 등호를 표시하고 오른쪽에 와야 될 부분만 결정하면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먼저 어떤 일 할 때 A가 혼자서 일어나면 9일이 걸리니까 A가 혼자서 일한다고 생각했을 때 하루에 하는 일은 9분의 1씩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자, 그 다음에 A와 B가 같이 일을 하게 되면 6일이 걸린다고 했는데 실제 B가 하는 일의 양은 알 수가 없으므로 본래는 X1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9분의 1을 혼자 일하고 플러스 X분의 1 B가 일했을 때 갈로를 쳐주고 전체를 묶어서 6일을 곱하면 넌 전체 모든 일이 끝나는 1로 만들면, 자, 최소 공배수 곱해서 X 값을 찾으면 전체 며칠 동안 일이 필요한지를 쉽게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자, 16번 두 점 A, B 사이를 완복하는데 A점에서 B점까지로 갈 때 시속 45, 속력, 돌아올 때 시속 3력 속력으로 달렸습니다. 돌아올 때 갈 때보다 40분 더 걸렸다. A, B 사이의 거리를 구해라.
자,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은 먼저 거리 속력 시간이 통일되어 있는지 본다라면 킬로미터 분임으로 통일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40분을 시간으로 고치면 60분에 40분이라고 생각하면 전체 부분에서 항상 속력을 거리 속력 시간으로 본다라면 등식으로 뒀을 때 돌아올 때 시간이 40분 더 걸린다라는 부분을 등식의 오른쪽 부분으로 넘겨서 풀이를 하면, 자, 느린 속도에서 빠른 속력의 차이를 빼면, 자, 40분 즉 60분에 40분 즉 60분에 40시간이 나오겠죠. 그렇다면 앞부분에 해당하는 문제 30분에 거리 모르니까 x 빼기 45분에 거리 모르니까 x는 60분에 40. 자, 최소 공배수 곱해서 문제를 풀면 쉽게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15번 직사각형 모양의 축구장이 있다. 이 축구장의 가로 길이를 세로 길이의 2배보다 31m 짧다. 이 축구장의 둘레. 자, 15번부터 앞부분은 다 풀었기 때문에 간단한 팁만 주도록 하겠습니다. 직사각형 모양의 축구장을 그리고 나서 우리한테 묻고 있는 부분이 세로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으므로 세로를 x로 둔다라면 가로의 길이는 쉽게 만들어질 겁니다. 그 다음 가로 세로 길이를 합쳐서니까 전체적으로 가로 길이도 2개, 세로 길이도 2개 있다는 것을 염두하고 문제를 풀면 됩니다. 자, 14번 1차 방정식의 성질 중에 최소 공배수를 분모에 최소 공배수를 곱한다라면 등식은 성립한다라는 조건인데, 자, 해가 없기 위한 상수의 조건이니까 실제 여러분들이 해가 없기 위해서 1차 방정식의 조건 x를 좌변으로 보내고 숫자나 나머지 부분을 우변으로 보냈다라면 0x는 숫자가 나오는 식을 만든 후에 x에 관한 해가 없는 a 범위를 정하면 a가 살아있는 숫자가 되기 위한 조건을 따지면 됩니다. 14번 문제 약간 까다로울 수 있으므로 최소 공배수 6 곱하고 2분의 가로 치고 6을 곱하고 x에도 6을 반드시 곱해주고 6분의 7에도 6을 곱해주도록 실수 없도록 해야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x만 무조건 좌변에 남기고 나머지 숫자는 우변으로 넘기면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약간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13번 자, 다음 x가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 a 값을 모두 합한 범위를 찾으라면, 자, 역시 1차 방정식의 성질 좌변에 모두 x를 두고 우변에 다른 숫자나 x 이외의 문자를 보내면 전체 식을 풀었을 때 좌변에 몇 x는 우변에 숫자 분의 얼마가 나올 겁니다. 쉽게 풀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대신에 조건상으로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a 값이니까 a 값을 신중하게 골라서 생각보다 개수가 많다라고 생각하고 풀면 됩니다. 자, 12번 해가 모두 x는 2라면 x에 2를 대입해서 a 값을 찾는 범위인데, 실제는 분배를 먼저 다 하고 나서 혹은 최소 공배수를 다 곱하고 난 뒤에 x 대신에 2를 대입하는 게 훨씬 더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11번 다음 중 해가 나머지 넷과 다른 하나를 찾아라.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문제면서 문제 중에 5번까지 다 있기 때문에 반드시 풀어봐야 되는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좌변에 x를 두고 모든 숫자나 나머지 부분을 우변으로 넘겨서 x 값을 찾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찾을 수 있는 문제고, 대신에 등식의 성질 최소 공배수를 곱해서 전체 푸는 게 훨씬 쉽고 통분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자, 10번 다음 중 옳지 않은 것, 조금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옳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우측 부분을 A는 B일 때 좌측 부분에 내용을 통일해서 우측을 증명하든지 혹은 우측 부분을 없애서 좌측을 증명하는 형태로 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문제 중에 10번에 가장 어려운
3번과 4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우측분 6-a는 3-b를 증명하기 위해서 양변에 최소 공배수 3을 곱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6 빼기 a는 6 빼기 b가 나오겠죠. 그러면 맞는지 안 맞는지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즉 좌측을 가지고 우측을 증명하든지 혹은 우측식을 가지고 좌측식을 증명해 보면 됩니다. 자, 9번 등식 ax-6은 4x 플러스 3b일 때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참이될 때 우리가 수업 시간에 많이 했던 항등식의 개념으로서 항등식이 되기 위한 조건, 즉 앞에 있는 ax와 뒤에 있는 4x, 즉 4 혹은 a 개수가 같아야 하고 3b-6 서로 같아야 하므로 ab는 항상 쉽게 찾을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8번 문제 다음 등식을 문장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을 찾아라. 자, 역시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문제고 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는 문제입니다. 등식의 성질이기 때문에 좌우변으로 말 그대로 따라가면서 전체 문제 중에서 실제 문제 내용에서 틀린 것을 찾으면 되는데 8번 문제는 문제 내용 그대로 따라가 보면 생각보다 쉽게 문제 해결이 되도록 되어 있네요. 답은 항상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7번 다음 문제 내용을 간단히 해라. 자, 간단히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식을 한꺼번에 풀지 않고 전체 식을 천천히 순서에 따라서 푸는 거라고 계속적으로 수업 시간에 들었을 겁니다. 16x 빼기 9y 했을 때 빼기하고 갈로 돼 있는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7y 마이너스 할 때 여기 있는 뒷부분인 안에 있는 갈로부터 풀어야 하므로 앞에 있는 식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갈로 풀면 플러스 x 마이너스 마이너스면 플러스 8y가 될 겁니다. 그럼 갈로 안에서 마이너스 6x와 플러스 x를 계산하고 마이너스 7y와 플러스 8y를 계산해서 다시 16x 마이너스 9y의 마이너스를 앞에서 갈로를 다시 분배해서 풀어 나오면 16x 마이너스 9y와 뒤에 있는 계산한 부분을 다시 계산할 수 있으리라 보여주며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자, 6번 x계수가 마이너스 3 x가 마이너스 1일 때 시계값이 14이다. x 5일 때 값을 찾아라 라고 했습니다. x의 계수가 마이너스 3이므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기본식은 마이너스 3x 플러스 다른 부분은 모르니까 플러스 b라고 뒀을 때 식에서 x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즉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는다라면 b 값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앞에 식은 마이너스 3x 플러스 b라고 두고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으면 b 값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b 값을 찾으면 전체 식에서 5를 넣어서 나머지 값을 찾아내면 됩니다. 자, 5번 문제 만족하는 x의 값이 다음과 같을 때 그래프 두 번째로 큰 값을 구해라. 풀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실수를 많이 하면서 싫어하는 문제고 단지 x 값을 2분의 1로 설정하고 2분의 1을 갈로를 넣어서 정확하게 계산하고 제곱을 항상 먼저 계산한다는 부분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겠죠. 예를 들면 2번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x의 제곱이니까 이 x 대신에 2분의 1을 넣는다라면 마이너스 2분의 1의 갈로박 제곱이므로 4분의 1이 될 겁니다. 반대로 지금 4번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갈로 1 나누기 x로 고친다라면 1 나누기 2분의 1이므로 역수를 곱하면 1 곱하기 2, 즉 2의 제곱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4, 앞에 있는 마이너스가 살아있으므로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4번 문제 투직선 위에 두 점 AB를 이은 선분을 5등분 했을 때 점 C가 나타내는 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본래 이 문제에서는 거리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한다라면 본래 큰 수에서 작은 수만큼을 빼주면 전체 거리가 나옵니다. 즉 2분의 5 빼기 갈로 마이너스 3분의 5를 해야 되겠죠. 여기에서 마이너스를 하지 않고 갈로 마이너스 3분의 5를 하지 않으면 거리가 틀리므로 문제가 정답이 나오지 않겠죠. 자, 그렇다면 2분의 5 빼기 갈로 마이너스 3분의 5를 통분해서 계산하면 아마 6분의 25가 나올 겁니다. 이건 내가 가르쳐 준 겁니다.
자, 그에 비해서 AC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고 했으므로 AC 사이의 거리는 다시 그림을 잘 본다라면 똑같은 5개 중에 3개에 해당하는 겁니다. 즉 5분의 3 부분이 AB 사이를 5개로 나누었다가 다시 3개인 위치, 즉 5분의 3 위치, 6분의 25 곱하기 5분의 3 하면 약분까지 해서 2분의 5가 됩니다. 자, 2분의 5에 해당하는 부분이 A에서부터 C까지 거리에 해당하므로 마이너스 3분의 5 더하기 2분의 5를 하면 정답이 나옵니다. 이건 거의 다 가르쳐 줬습니다. 자, 3번 어떤 수 A에 마이너스 3분을 빼야 할 것을 이거는 내가 해줄 게 없겠죠. 그냥 A에서 갈로 A 마이너스 갈로 마이너스 5분의 3 해야 되는데 잘못해서 나누었다 그랬으니까 A 나누기 갈로 마이너스 3분의 5를 통해서 A를 먼저 찾아내고 그 다음 올바른 식으로 만들어내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2번 어떤 수의 갈로박 지수들을 가지고 지수의 법칙을 사용하면 됩니다. 마이너스 1 갈로처가 99제곱이면 숫자를 홀수로 제곱한다라면 마이너스를 죽일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숫자가 얼마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뒤에 마이너스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플러스로 고치지 말고 그대로 둬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수로 먼저 제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의 100제곱이면 짝수로 제곱했을 때 갈로 숫자가 변할 거고 앞에 마이너스 1과 계산을 하면 됩니다. 자, 마이너스 갈로 역시 마이너스 1의 홀수 제곱했을 때 부호가 안 바뀐다는 걸 생각하고 전체 부분 천천히 계산하면 답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1번 문제. 다음 중 계산 결과가 옳지 않은 것은 이건 팁을 줄 게 없고 여러분들이 계산할 때 정확하게만 계산하면 되리라고 생각하고 팁 주는데 지금 정확하게 25분이 걸렸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약 40분 정도에서 길게 쓰는 학생은 50분 정도 쓰면 문제를 충분히 풀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실전 모의고사 1학년, 중학교 1학년 4회 기말고사 팁 1분부터 25분 다 갔고요. 자, 중간고사는 여러분들이 다 배웠던 내용이기 때문에 4회 팁을 다음 회에 올릴 건데 그 부분 할 때는 간략한 팁과 가장 어려운 문제만 좀 더 설명하는 형식으로 할 거고 기말고사 부분은 4회를 했기 때문에 5회, 6회는 전체 문제 중에 정비례, 반비례를 배우지 않은 학생들이나 학반이 있어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좀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담임쌤이 나중에 지금 형식으로 블로그에다가 각 파트별로 과제, 풀이 과정, 팁을 올려주면 여러분들이 팁 없이 스스로 풀 수 있는 학생이면 팁 없이 푸는 게 가장 좋을 거고 혹시라도 팁을 보고 싶은 학생이면 자기가 문제 풀기 전에 팁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자기가 풀 수 있는 문제는 스스로 다 풀고 나서 모르는 문제만 올리기 전에 다시 와서 팁을 한번 살펴보고 그 팁을 사용해서 문제를 풀면 좀 더 좋은 결과와 혹은 자기 실력이 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진리상공 학생들 담임쌤이 팁을 주시거나 혹은 내용 풀이 과정을 알려주실 때 실제 이런 부분이 더 알고 싶다라는 부분이 있으면 담임쌤한테 문자로 남겨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팁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 파트 실전 모의고사 말고 교재나 특별한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면 선생님이 주는 동영상 팁이나 혹은 전체 부분 중에 팁을 줄 수 있는 학원 쪽 질30 본사의 동영상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제공하고 있으니까 자, 그 부분은 다시 나중에 제공됨에 따라서 여러분들 홈페이지에 올려놓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번 파트는 중간고사 4회 문제 풀이 팁이고 간략하게 4회는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